여러분, 혹시 내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빚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작은 빚이 쌓여서 나중에 생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시니어분들을 위해 일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빚탕감 정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생활비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들은 작은 빚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이번 정책은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까지 매달 카드값, 공과금, 대출 이자를 내느라 통장이 텅 비었던 김영수 어르신 같은 분이 이번 정책 덕분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물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책을 모르고 지나치면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면 의외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고 나와 가족, 친구에게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 빚탕감 정책이 무엇인지, 시니어분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신청 방법,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시작된 정책의 이름은 시니어 빚탕감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니어분들의 일부 빚을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예요. 대상은 주로 연금 수령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카드대출, 소액금융권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빚이 포함됩니다. 물론 모든 빚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빚 위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매달 이자 때문에 통장이 텅텅 비던 분들도 이번 정책 덕분에 한결 숨통이 트이는 거죠. 신청 조건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 그리고 일정 금융자산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복잡한 서류가 많지 않아서 조금만 챙기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신청 가능하니 스마트폰이 낯설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왜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까요? 사실 고령층의 금융 부담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작은 빚 하나도 큰 압박이 될 수 있고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니어 대상 빚탕감 정책을 마련한 겁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해당될까? 하며 기대가 되실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매달 쌓이던 빚 부담을 줄이고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정책은 단순히 돈을 갚아주는 걸 넘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현실을 생각해 보면 왜 이 정책이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금이나 생활비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달 카드값, 대출 이자, 공과금 등 조금씩 쌓이는 빚 때문에 통장이 텅 비고 마음은 늘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빚이라도 모이면 큰 부담이 되고 갑자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죠.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매달 정해진 금액 안에서 생활해야 하니 작은 금융 부담도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밥과 약과 교통비, 공과금까지 챙기다 보면 마음은 늘 조마조마하죠.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빚탕감 정책이 시니어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을 통해 일부 빚이 줄어들면 단순히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훨씬 덜 불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고 지원 범위가 시니어분들의 생활 패턴과 밀접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카드 대출, 소액 대출, 생활비 관련 빚 등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을 체감하기가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여유까지 가져다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매달 쌓이는 빚 때문에 걱정만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 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수 어르신 72세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통장과 카드 한두 장만 가지고 생활하셨고 매달 소액 대출과 카드 이자를 내느라 통장이 텅 비는 경우가 많았어요. 매달 반복되는 빚 상환 때문에 마음은 늘 불안하고 작은 지출에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통해 일부 대출과 이자를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면서 매달 통장 잔액이 안정되고 생활비 계획도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며 의아해하셨지만 직접 체감하시고 나서는 웃음도 늘어나고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박정희 할머니 75세입니다. 평소에 카드 사용이나 모바일 뱅킹은 거의 하지 않고 현금 위주로 생활하시던 분이에요. 이번 정책 소식을 듣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후 매달 갚아야 했던 카드 대출 일부가 면제되면서 예전처럼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 느끼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돈이라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장복이나 병원비 결제에서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 어르신 70세 사례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카드로 처리하다 보니 소액 대출이 쌓이면서 매달 부담이 컸습니다. 정책을 신청하고 나니 일부 빚이 정리되면서 생활이 훨씬 안정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도움을 받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함께 지금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실제로 가까운 주변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만 잘 해두시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입니다. 대부분 시니어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고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정부 지원 포털에 접속하시면 시니어 빚탕감 신청 메뉴가 있고 화면에 따라 단계별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그리고 빚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카드 대출 내역이나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단계씩 따라가면 큰 어려움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시면
친절한 직원분들이 직접 안내해 주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과 동일하지만 직접 가져가면 직원이 체크해주고 바로 확인해주니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또는 카드 정보, 빚 관련 서류 대출 내역, 카드 대출 증명서 등,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신청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실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연락처 기재입니다. 온라인 제출 시에는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 때문에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 화면을 꼭 확인하세요. 오프라인도 직원 안내를 충분히 받고 제출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작게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미루다 보면 지원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는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포털에서 진행 상황 보기를 체크하거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면 내가 신청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탄감 정책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해 다른 복지금융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활비의료비 지원, 공과금 감면, 저소득층 연금 추가 지원 같은 제도와 연계하면 훨씬 더 든든하게 생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도를 놓치더라도 다른 제도를 활용하면 전체 생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마감일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하니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이번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져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지원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금융자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다른 유사 정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한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미리 체크하면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정보 기재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 내역 등을 잘못 작성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때도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안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나 은행 직원, 동네 복지 상담사 등은 모두 시니어분들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진행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죠? 정부의 비탄감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의 생활 안정과 마음의 여유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통장만 바라보며 걱정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이 정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둘째, 신청 준비물을 점검하세요. 신분증, 통장, 대출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면 제출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셋째, 주변 시니어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친구,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만 움직여도
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안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